영감 수업.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통점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당신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래, 너무 집착하면 멀어지니까 마음을 비우자. 그 사람에 대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자. 알고는 있지만 맘처럼 되지는 않는, 그게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의 역설인 것 같아요. 같다 진짜. 저도 생각이 워낙 많고 하나에 꽂히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이 고통은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책과 강의, 또 상담을 받으면서 지금은 정말 여유롭게 그 누구와도 아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론 문제와 고민이 생길 때도 여전히 많지만 거기에 따른 마음고생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각설하고,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사랑뿐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즉 직장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 누구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내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한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노하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과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인트로에서 말했던 힘을 빼는 것,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은 기대를 하면 할수록 결국 더 큰 실망감으로 되돌아오고,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만큼 상황은 더 나쁘게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이건 당신의 지난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고, 수많은 심리학, 처세술, 마케팅에서도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야,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나중에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어. 공부를 잘하면 뭐가 좋냐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엄마 미안.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왔던, 누구보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 위대하신 엄마의 말이니까 고분고분 그 말을 들을까요? 대부분 저처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치, 맞잖아. 이상하게 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게 좋다는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안 땡겨요. 하기 싫어요. 아니 더 싫어져. 청개구리 심보가 괜히 나온 말이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떤 심리의 법칙이라든가 저명한 교수가 실험을 통해 밝힌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떠밀수록 더 잘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힘을 빼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편하게 맺어나갈 수 있는지, 나아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해준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이건 거의 뭐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한 번이라도 짝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조인성, 공유 이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야. 개부러. 근데 아는 게 곧 그렇게 사는 걸 의미하진 않거든요. 뭔 말이냐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그 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도 주고 매번 칭찬하고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 애정을 쏟아부어도 그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도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보통 남자들은 이걸 학창시절 때 깨달아요. 일부 잘생기고 인기 많은 소수의 상위 1% 애들만 빼면. 개부러. 분명 잘 알고 있는데 재밌는 건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이 짓을 반복한다는 거죠. 단순히 잘해주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잘해주면 잘 되겠지, 많이 표현하면, 더 노력하면 그만큼 돌아오겠지, 나를 좋아해 주겠지, 그렇게 대여보고 차여보고 무시당해보고 실패해봤으면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 또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같은 실수와 착각을 계속한다는 게, 이게 나쁘다거나 어리석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기대하는 건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 즉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편안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성 간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준 만큼 그대로 돌아올 거라는 착각, 내가 더 잘해주고 더 많은 것을 해주면 그것에 감사하고 표현하고 보답을 해줄 거라는 기대, 이걸 버려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열심히 애쓰는 과정이 고스란히 결과로 드러나는 영역이 하나 있다면 운동인 것 같아요. 축구, 농구, 야구, 권투, 수영, 헬스, 솔직한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소리입니다.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영원한 승자와 패자는 없거든요. 세상에 미친듯이 노력하지 않는 팀이 있나요?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누구나 열심히 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요. 근데 어떤 팀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을 못합니다. 이게 단순히 노력의 차이일까요? 타고난 재능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운, 타이밍, 그 당시의 몸 상태, 주변 사람과의 관계, 상대팀이 정해졌을 때 감독이 구상하는 전략, 뭐 여러가지 다변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겠죠. 인생도 인간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잘해준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최고가 되는 것도
노력한다고 그에 따른 결과가 오는 것도, 힘을 잔뜩 준다고 힘이 생기는 것도 절대 아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계속해서 힘만 주고 노력, 최선, 땀, 열정, 열심히 이것만 하염없이 하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헬스는 힘을 줄 때야 뺄 때를 잘 알고 해야 되고요. 요가도 들숨과 날숨을 통해 언제 힘이 들어가고 빠져야 하는지를 인지하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권투 선수들은 경기 내내 주먹을 휘두르고 공격만 하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잠시 숨을 고르고 뒤로 물러섰다가 중요한 타이밍에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리죠. 누가 보면 권투 해본 사람인 줄 알겠네. 한 달 배운 적이 있어. 아무튼 당신이 어느 단체에 있든 그 누구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든 모든 관계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해준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밀당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너무 잘해주지도 말고 너무 무심하지도 말고. 물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건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계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이렇게 귀찮게 머리 써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완급 조절 말고 당신의 마음을 완급 조절하는 겁니다. 상사한테 잘 보이고 싶고 친구한테 기대와 실망을 하고, 사실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신에게 말해줄 수는 있죠. 네가 잘하고 싶구나.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은 거구나. 그래,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일 거야. 하지만 잘해준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은 무심하게 둔감하게 내버려두자. 물론 말처럼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한평생을 기대하고 실망하고 보답을 바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게 인간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면 이건 꼭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단순히 관계뿐 아니라 마음, 정신, 스트레스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관련 분야의 책이나 강의를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를 멈출 때, 애씀을 포기할 때, 결과를 내려놓을 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든 관계든 목표든 더 잘 풀린다는 걸. 자,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또 한 번 강조. 네, 그만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크게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 내가 좋아하는 걸 그도 좋아하겠지. 잘 나가는 최고의 기업이나 가게들이 가끔 진짜 뻘짓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제품을 왜 만들었지? 이 메뉴는 뭐야? 아니, 이런 드라마는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 왜? 그렇게 이미 많은 경험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이전에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서 대체 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예측이 빗나갔거나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생각에 갇힌 거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봐봐, 기억 못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야.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기업이 끝내주는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는 싫어할 수 있거든요. 이 드라마는 진짜 대박 날 거야 라고 확신했지만 시청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메뉴는 내가 먹어봤을 때 진짜 개맛있어. 근데 단골 손님들은 이 맛을 원하지 않아. 경영학을 배우거나 사업,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걸 공부해본 사람들은 귀가 아프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이 팔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책에서는 원칙 6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하라. 이 모든 말의 핵심은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상대방이 많이 말하게끔 많이 들어줘라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가장 관심이 있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화의 신이라 불리우는 세계 최고의 앵커인 레리 킹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사람은 본래 100만 명을 희생시킨 중국의 기근보다 자신의 치통이 더 중요한 법이다. 말이 좀 심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서운해도 우선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그도 그제서야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아니, 그때야 비로소 보인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일단 반감부터 들기 시작하죠. 싫어요. 내가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쁜데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해해줘야 돼요? 200% 공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치통이 가장 중요한 법이니까요. 이 부분은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법 세 번째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보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예전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상대가 최고라고 믿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떨까요? 진짜 내 생에 이보다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화딱지나는 경우는 없었어. 이렇게 악마인 상사는 나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 솔직히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좀만 시간이 지나면 혹은 회사를 옮기고 이사를 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더 악마인 새끼는 계속 나타나거든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진짜
같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야. 아니 그럼 점점 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야? 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아니요. 최악의 상황과 더 악마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못살게 굴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다면 그때마다 이 말을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전부가 아니라는 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악마가 한 명 있으면 뭐 나쁘지 않은 사람 5명, 꽤 괜찮은 사람 5명, 진짜 천사인 사람 5명. 세상엔 좋은 사람, 좋은 상황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믿는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이게 참 뻔한 말이긴 한데 다 지나가요. 잊혀지고 희석되고 좋은 추억으로 조작되고 무엇보다 괜찮아져요. 아무렇지 않았던 일처럼. 또 전부가 아닌 내 삶의 요만큼 단 1%의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 일부분의 사람, 수많은 날파리 중 한 마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날파리가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생각이 습관처럼 태도가 되면 악마였던 그 사람이 신기하게 그냥 덜 악마스러워요. 천사까진 아닌데 그냥저냥 엑스트라 정도?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당신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둔감해지고 쿨해진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우린 로버트가 아니잖아요. I'm not Robert, I'm James. 로보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니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아니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편하게 맺는 방법 총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당연히 관계에 있어서 정답이란 건 없고 상황도 워낙 다변적이기 때문에 제 말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인간관계 문제로 수십 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만큼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또 잘 해내고 싶어서 많은 책과 강의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분명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다소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원칙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정리를 하면 참 친절해. 첫째, 잘해준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둘째,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셋째,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야.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힘을 빼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이런 측면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노하우를 다루는 영상 하나를 공유드린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네, 자랑 맞습니다. 관련 영상은 위 카드나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주제 말고도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오프라인 독서 모임, 전자책, 온라인 강의도 참고해 보시면 분명 당신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